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로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죠. 바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15년 ICT 핵심 트렌드 4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올해 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 2015년도 ICT 트렌드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알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박살날 것이다, 새롭게 뭔가가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이런 말을 예, 했었거든요. 어떤 올해는 이제 창조적 파괴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좀 더 본격화되고 또 좀 더 쓸모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요. 또 스마트폰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맞았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의상도 오늘 의상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연말 분위기가 나는데요. 올해 나타난 ICT 핵심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변화의 핵심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 변화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중심에 놓고 인터넷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두드러진 것은 첫 번째, 저가형 스마트폰 보급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핀테크와 O2O 서비스 등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졌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이나 개인형 로봇 또는 드론 같은 신성장 분야의 어떤 전면적인 등장을 볼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새로운 게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단통법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던데 뭐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는 출고가 한 16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아무래도 단톡법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또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젠 저렴한 폰을 사셔도 이 스마트폰 쓰시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단말기 보조금을 한 30만 원 정도로 제한한 단톡법 같은 경우는 좀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보조금이 확 줄어드니까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쓰던 폰을 계속 쓰시거나 아니면 부담이 적은 싼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비싼 폰을 내놓으면 안 팔리니까 이 기업들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싸면서도 나름 괜찮은 스마트폰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예전에는 싼 스마트폰은 일부러 좀 부품을 나쁜 것을 쓰거나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품들도 다 그 기본 이상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사실 이렇게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전체 통신비를 낮추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처럼 통신비는 안 낮아지면서 보조금만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나 요금 할인제들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애를 썼었지만 네. 이동통신사들이 조금 비협조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아직 다들 불만들이 좀 많으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할지 다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핀테크 산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되기 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핀테크 하면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네. 좀 많이 계신데요. 아마 모바일 결제라고 하면은 아하라고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예. 올해는 이런 모바일 결제 같은 핀테크 산업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으로 인지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물론 모바일 결제보다 더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것은 역시 삼성페이 같은 이 스마트폰 결제였는데요. 아직 도입 초기라서 사용 환경도 좀 중구난방이고요. 그냥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시장도 좀 정리가 될 거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인터넷 전문 은행도 올해 예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O2O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기존에 전화로 주문하고 그러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크게 히트친 이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해주는 앱들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뭐 원룸이나 전세방을 이제 구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도 다 O2O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히트한 이유는 역시 이용자들에게 쓸만한 정보를 줬기 때문이고요. 또 이용하는 방법도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전화로 하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공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거는 사실 많이 쓰잖아요. 예. 배달할 때도 요즘 많이 그렇죠. 쓰고 택시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던데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비해서 사물 인터넷은 사실 별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아직 사물 인터넷이 뭔지 피부로는 못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기는 있다고 하는데 히트곡도 모르겠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뭐 베일에 쌓인 외국의 슈퍼스타를 보는 그런 느낌일까요? 적절하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은 좀 연구 개발 중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아직까지는 기업 간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가 ICT 산업에서는 꽤 많은 편인데요. 올해부터 지능 법안이 실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그렇고요. 예. 스마트 자동차나 스마트 공장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주요 트렌드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요 ICT 기업들이 이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자동차 등을 4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요. 올해부터 좀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말한 핀테크나 O2O가 서비스 산업에서의 모바일 중심 혁신이라면 이쪽은 제조업에서의 혁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 작년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물 인터넷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삼성, LG, 구글, 인텔 같은 주요 ICT 기업들이 제품 출시를 했거나요. 아니면 이통사와 업무 제휴를 맡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좀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좀 원한다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는 다가온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가전제품의 IT화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였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뉴스 중에 많이 전해드렸어요. 가상현실, 예. 무인 항공기 드론 거의 빼놓지 않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웨어러블 기기나 3D 프린팅 같이 이제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분야는 올해 좀 많이 좀 잠잠했던 반면에 가상현실이나 개인용 로봇, 무인 항공기 드론 같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웨어러블 분야에선 애플워치 출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애플워치조차도 히트 상품이 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아직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사용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의학 같은 개별 분야에서 많은 쓰임새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 모을 날이 오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현실이나 개인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90년대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붐이 일어났다가 사그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정말 상용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받은 대부분의 기기, 그러니까 가상현실용 헤드셋이나 개인용 로봇이 내년에 정말로 상용화될 예정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까지는 씨 뿌리면서 밥만 갈고 있었다라면 드디어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나 할까요?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이나 농업용, 항공 감시용 용도로는 거의 안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이 드론과 관련된 법을 만들 정도로 현실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드론이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재밌고 신기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이게 순서를 이거 뭐가 먼저 나온 거였더라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정리해 보니까 예전에 이 3D 프린터 한참 난리가 났었고 또 네. 웨어러블 하다가 요즘엔 진짜 가상현실 드론 이런 관련 그렇죠. 법제화도 되고 있는 마당이고요. 이 흐름에 맞춰 봤을 때 그렇다면은 내년 2016년 IT 분야는 어떤 것들이 좀 활기를 칠까요?
간단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일종의 변곡점, 그러니까 뭔가 크게 변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짝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뭔가 확 바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좀 두근거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어떤 기술이 한 사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로 인한 진짜 변화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소한 5년 이상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화는 어떤 시작에 불과하고 이 진짜 변화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그냥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라 이 엔진이 끄는 마차 같은 것으로 딱 받아들여졌다가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도 놓이고 다음에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다음에 공장도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트렌드가 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그때는 진짜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2015년도 트렌드 예상하셨던 거 예. 웨어러블 기기 등장하고 스마트폰 가격 떨어지고 다 맞추셨네요. 내년에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올해 나타난 ICT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